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절기, 거기에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고조선도 포함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판서를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봤어요. 판서를. 그 A4 용지에 여러분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이 판서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A4 용지에 잘 쓰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거나 안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시대 구분을 하잖아. 근데 도구를 바탕으로 시대 구분을 한다는 거죠. 도구를 바탕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신석기는 석기입니다. 돌을 씁니다. 돌을. 그런데 돌을 쓰다가 갑자기 청동이 발견됐네? 청동기를 쓰기 시작했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청동기 시기라고 하고요. 청동보다 훨씬 더 단단하면서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철이 발견되면서 그 시기를 철기 시대라고 하고, 아직도 우리 철 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학자들 중에 여러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 부분, 도구를 바탕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있는데 머리로 한번 그려봐야 돼. 이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그려봐야 돼요. 아시겠죠?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구석기. 여러분들 대표적인 유물 뭐야 이거? 주먹도끼. 이거 뗀석기. 큰 돌에서 떼서 썼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주먹도끼, 이걸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의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해야지. 자, 요게 바로 주먹도끼죠. 사실 근데 이게 선생님도 여기 길거리에 돌아다닌다 생각해봐. 나 이거 주먹도끼인지 몰라요. 나도 몰라. 그냥 불로 툭 찰 것 같아, 나 솔직히. 그런데 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이거 주먹도끼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이 주먹도끼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주먹도끼를 들고 있는,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주먹도끼를 지금 들고 있는 그런 구석기인들을 머리로 그려보시고요. 다시. 자, 이들은요, 사냥하고 채집을 합니다. 사냥. 동물을 잡고, 채집. 여기 오이가 있으면 오이 캐고, 여기 가지가 있으면 가지 캐고, 그런 거야. 사냥이랑 채집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동물들, 자,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거나, 아니면 남쪽, 따뜻한 남쪽으로 가죠. 우리가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하더라도, 어때? 겨울에 채집할 수 있어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죠. 이 구석기들은 따뜻한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겨울에 동물도 없어, 나물 채집도 안 돼. 어떻게 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동 생활을 해. 그럼 이동 생활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집을 근사하게 지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동굴 아니면 막지였다 해서 막집입니다. 동굴 아니면 막집에 산단 말이야. 그럼 우리 구석기 사람들 봐봐요. 주먹도끼 들고 다니면서, 이 주먹도끼는 선생님이 옛날에 수업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스마트폰과 같다. 이걸로 사람도 때리고 음식도 하고 사냥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먹도끼를 스마트폰이라고 선생님은 비유를 하는데요. 주먹도끼를 들고 있는 구석기인들 이동생활하면서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계급이 없어요. 평등입니다.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적게 가지고 있어야 계급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나물 이런 거 많이 내가 가졌다 쳐. 냉장 보관할 수 있어 그 당시에? 안 되죠. 동물 많이 사냥해서 코끼리 사냥했어. 그 이틀 지나면 다 썩어버리잖아. 누군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안 되기 때문에 평등 사회라는 거예요. 오케이?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기를 쫙 지나면서 같은 돌을 쓰긴 쓰는데 이거 너무나도 변화가 큰 거야.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 중에 이거는 구석기, 신석기로 나눠야 된다. 같은 석기 시대라고 묶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시기를 우리는 신석기 시기라고 합니다. 벌써 이거 봐봐. 돌을 갈았죠. 갈았기 때문에 뭐야? 간석기. 아까는 뗐기 때문에 뗀석기죠. 쓰임새에 맞게, 아까 주먹도끼는 막 다 썼잖아요. 어디든 다 썼죠. 이제 상황에 맞게 쓰려고 이렇게 갈아서 썼기 때문에 간석기고요. 이거는 같은 석기 시대지만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 해서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신석기를 나눕니다. 간석기. 오케이?
간석기고요. 자, 대표적인 유물 이거 많이 기억나시죠?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 가지고 솔직히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빗살무늬 토기 이거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강이나 바다 근처가 모래 아닌 진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꽂아서 썼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빗살 무늬 이거 쫙 조사해 보니까요 생선 뼈로 그린 거야. 그러면 생선은 강 아닌 바다에 있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안에 뭘 담았나 봤더니 탄화된 족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불로 어떻게 끓이거나 태운 족살이 발견됐네. 오라? 농경도 했네. 이 빗살무늬 토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이동 생활이에요? 정착 생활이에요? 정착했죠. 농경이나 목축을 합니다. 다시 여기를 우리가 아까 선생님 판서를 보시면요. 아이고. 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정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이나 목축은 동물들 키우는 거죠. 어찌됐든 농경을 하면은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농경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싹이 낳고 그걸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 목축 이거 모두 정착 생활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어디 근처에 정착을 했다? 강이나 바다 근처에 이 빗살무늬를 토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지금 구석기랑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움집 강이나 바다 근처에 이거 터가 발견되고 있어. 강이나 바다 근처에 이 집터가 발견되고 있네. 그러면 구석기들과 다르게 강이나 바다 근처에 정착 생활을 한다. 이해되시죠? 정착 생활.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농경과 목축. 농경하려면 목축하려면 굳이 이동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좀 보면 자 대표적인 유물 가락바퀴. 이거 실을 뽑았습니다. 가락바퀴도 대표적으로 신석기 유물이에요. 가락바퀴도 신석기 유물이고요. 자, 조개 껍데기 가면 강이나 바다 근처, 특히 바다 근처에 조개 껍데기 가면들이 많이 발견되네. 이것도 신석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주술적으로 썼던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이 조개 껍데기 가면도 대표적으로 신석기 시대 유물이에요. 강이나 바다 근처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판서로 가서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다 했어. 이동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이고요. 움집을 그러니까 만들었겠죠. 강이나 바다 근처에 농경 목축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갈아서 썼기 때문에 간석기였고요. 가락바퀴랑 조개 껍데기 가면도 이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름 민무늬 토기는 가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민무늬, 무늬가 없는 토기잖아요. 그거는 청동기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인데 청동기로 가기 직전 신석기 시대에 이 민무늬 토기 조금 이전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기의 민무늬 토기랑 조금 달라 모양이. 그런데 이건 신석기 말기에 등장한 이런 민무늬 토기들이 있어서 이걸 우리는 앞에 있다. 이른 민무늬 토기다 라고 하고 이것도 우리는 신석기 시기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응? 아, 한번 확대해줘요 이거? 확대를 아이고 이렇게 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도 이렇게 봅시다. 똑같아. 자, 같이 이 신석기 시기에도 아직은 누가 더 갖고 누가 덜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등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마찬가지로 평등 사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자, 이 당시에는 종교와 관련된 게 좀 생깁니다. 신석기 시기에. 애니미즘은 뭐냐면 정령. 여러분들 나무나 뭐 물이나 하늘이나 뭐 예를 들면 모든 물건이나 이런데 정령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믿는 그게 바로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동물을 믿는 겁니다. 어느 부족은 곰을 믿고 어느 부족은 호랑이를 믿고 이런 것들이 토테미즘이에요. 샤머니즘은 뭐냐? 지금도 있어. 주술사, 무당 있죠? 무당.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 세 가지 모두 종교와 관련된 거고 이게 신석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도 특히 샤머니즘, 주술 여러분들 뭐 타로 정도 보고 하잖아. 다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구석기랑 신석기 한번 봤는데 밑에 있는 거 보면 추가입니다, 여러분들. 구석기랑 신석기를 갑자기 띠용 하고 바뀐 게 아니야. 중석기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깊게 들어가야죠. 중석기라고 구석기도 아니고 신석기도 아닌 애매한 이 중석기식이라고 해요. 우리 그 시기를. 그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 순배찌르기입니다. 이 순배찌르기가 나오면 중석기로 가도 돼. 근데 이 순배찌르기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처음에 주먹도끼로 쓰다가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무로 고정시켜서 창 같은 거 만들죠. 순배찌르기를 만들다가 이제 간석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도 아니고 신석기도 아닌 그 시기를 우리는 중석기고 대표적인 유물이 순배찌르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밖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책에서 나중에 다 봐야 되는데 눈으로만 익혀주세요. 구석기의 유적지, 연천전곡리. 여기 연천전곡리에서요, 우리나라 주먹도끼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주먹도끼가 안 나와. 주먹도끼란 그 주먹도끼 유물이 안 나오고 집게라고 해가지고 주먹도끼보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안 된 버전. 그러니까 주먹도끼보다 조금 안 좋은 버전의 집게라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천전곡리에서 우리나라에도 주먹도끼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 청원, 두루봉. 여기 흥수아이가 뭐냐면요, 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는요 유골이 있었어요. 김흥수 씨가 찾았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흥수아이라고 붙인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보세요. 구석기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지, 연천전곡리부터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 청원, 두루봉. 대부분 동굴입니다. 대부분 동굴 지역이에요. 아까 동굴에 살았잖아. 동굴 지역. 여기가 석회암, 충청남도 북도 지역에 많아요. 왜? 거기가 석회 동굴이 되게 많습니다. 산 자체가 암석이기 때문에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대부분은 충청도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서울 암사동, 제주 고산리. 여러분들 이 판서만 딱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문제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확대를 하나씩 해서 봅시다. 확대를 어떻게 하냐? 이건가? 자, 여기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들. 안 어렵습니다. 밑줄은 이 시대 뭐야? 이 시대. 자, 핏살무늬 토기본 뭐야? 뭐야? 이 시대 어느 시기야? 신석기 시기잖아. 탑 몇 번이요? 아까 탑 몇 번이야? 봐봐. 신석기 시기 탑 몇 번이야? 5번이죠? 쉽잖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1번으로 나온단 말이야.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른쪽 가서 이 시대 또 나왔어. 이 시대. 주먹도끼 하면 어디요? 구석기야. 탑 몇 번이요? 5번이잖아. 동굴이나 강가 잠깐만. 막집에 살았다. 맞잖아. 5번이잖아.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2번에 이 시기는 언제나 봐봐. 키워드가 뭔가 봐봐. 또 뭐 있어? 무슨 톡이 있어? 그 무슨 시대예요? 그럼 다 몇 번이요? 4번. 그치. 안 어렵죠? 이런 게 보통 1번에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잠깐 끊고 다시 청동기 처리합니다.